안녕하세요. 그분도 피의자고 이제 수사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때 동일성이 있다면 그걸 막 물건 내리고 어깨 멀리 물건을 말아내면서 훅 뒤로 나이스 후 한 번 더 후 한 번 더 후 나이스 자 다시 정면을 후 조금 더 가슴 더 위로 후 나이스 셋후 넷 다섯 홀드 호흡 한번 천천히 내려왔다가 공간 내리시고요. 다시 한번 우리 돌려서 근절 양모 오케이. 한 번 더 할게요. 들이마시고 5개만 더 하나 둘 아우 좋아요. 셋 체스트 업 그렇지. 일조해 주시고 넷 마지막 후 나이스 골반 내리시고 가이드 페이스 아웃 아씨 역시 그림에 잘 나오는 잔을 많이 연결해. 아유 잘하셨어. 좀 내려. 골반 내리시면서 후 7번 둘 셋 넷 다섯 나이스 내려서 일곱 자 손을 이용시키고 끝 등 세우시고 골반 다 뒤로 밀면서 내리시면서 후 들어시고 후 어깨 내리고 후 두 번만 더 쉴게요. 나이스 와 나이스 필라테스 하신 지 얼마나 되셨는지. 3년 조금 넘으셨어요. 네, 정말 꾸준히 나오시고요. 오전마다. 자기관리 끝판왕. 진짜 장난 없습니다. 혹시 유연하신가요? 많이 유연해지셨죠? 옛날보다는 확실히 많이 유연해지셨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네. 좀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좋은 차를 타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분들은 다 얌전한 색깔이라서 근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걸 되게 타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좀 너 중앙집업 왔어? 너 어디 왔어? 이렇게 많이 들키는 편입니다. 그럼 항상 필라테스 하시는 게 아침 루틴이신가요? 매주일은 못 하는데 이제 그 주 3회를 목표로 하고 있고 제가 척추측만증이 좀 심하게 있어서 그것 때문에 원래는 되게 통증이랑 진통제랑 근육이완제를 되게 달고 살았어요. 근데 이거 운동을 하면서 좀 많이 호전이 되기도 했고 저희가 아무래도 책상이랑 의자에 그러니까 사무실이랑 차에 앉아 있는 시간이 워낙 길다 보니까 몸이 계속 말리더라고요. 몸 기본적인 관리는 필라테스 통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변호사들은 보통 9시나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저희는 9시 반 출근이거든요. 그래서 9시 반까지 이따 회사를 가서 이제 간단하게 회의를 진행한 다음에 오늘 상담이 또 하나가 잡혔어요. 강제추행. 그래서 그거 상담도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박정훈 대령님 특검에서 출석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특검을 출석하고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특검 조사가. 네, 그래서 끝나는 대로 일찍 끝난다고 하면 좀 기분 좋게 가겠지만 좀 오래 걸리면 늦게라도 아마 운동을 하나 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가 모양이 특이해서 그런지 좀 잘 껴주는 편이에요. 일반적인 법률사무소라면 법원 앞에 이렇게 막 모여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애초에 개업을 할 때 생각했던 건 저희 같은 젊은 변호사들이
기존의 변호사님들이 하던 걸 그대로 답습을 했다가는 저희는 경쟁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좀 특이한 위치에 같이 동기들끼리 개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량리, 사당, 연신내, 수유 현재는 4개 사무실에 동기들끼리 다 뿔뿔이 터져서 따로 또 다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핵심은 저희끼리의 핵심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구도심으로 가자. 왜냐면 좀 뭐 강남이나 이런 곳 쪽에 있는 분들은 아는 변호사 있는 경우도 너무 많고 또 그 신도시나 좀 젊은 층이 많은 데로 가면 또 인터넷 영향력이 너무 커지는데 인터넷 광고 시장은 아무래도 대형 그 네트워크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구도심이면서 인구 밀집 지역이고 지하철역이 가까워서 접근성이 좋은 데로라고 기준을 세웠고, 사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과천이나 남쪽으로 빠지는 버스나 이런 것 때문에 워낙 붐비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을 선택을 했고, 저희는 이제 동북권 쪽에는 청량리, 이제 GTX나 이런 것도 너무 많이 들어왔고 구도심의 대명사죠. 그리고 여기도 인구 밀도가 엄청 높은 곳이고, 수유 역시 비슷한 그 결로 진행됐고, 이제 동북권 쪽이 너무 많다 보니까 서북권에 필요했었는데 연신내가 저희 컨셉에는 제일 맞다고 생각해서 연신내로 이제 사무실을 열었고. 그러면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고 바로 일로 사무실을 개업하셨어요? 저희는 그 군 복무를 이제 국가소속 변호사로 해야 돼서 문건일 변호사랑 변경식 변호사는 군법무관, 그러니까 군대 내에 그 검사, 판사, 뭐 법조 역할을 하는 역할을 했고, 저랑 오종훈 변호사는 공익법무관이라고 그래서 이제 각 국가기관에 가서 이제 군복무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1년차 때는 인천지방검찰청에 있었고 거기서 이제 피해자 지원 담당관으로 있었고, 2년차 때는 좀 1년차 때 제가 법무관 중에는 흔치 않게 막 그 검찰 거기에 칭찬 페이지나 올라가거나 언론 보도도 좀 많이 됐고 제도를 몇 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좀 좋게 봐주셔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가서 1년 근무를 했고, 그리고 송무를 좀 배우기 위해서 3년차인 대구법률구조공단에 갔었습니다. 저희가 법무관 2년차 때부터 준비를 해갖고 딱 법무관 전역하면서 바로 개업을 했는데, 사실 여기도 되게 이야기가 깁니다. 저희가 개업을 하면서 뭐 그 한이 브랜드 이름을 라이센싱 해갖고 뭘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처럼 그 이름을 따갖고 뭐 의류 브랜드 만드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도 한이 브랜드랑 그렇게 협업을 했는데, 그렇게 해서 개업을 했었는데 그 영업을 하고 한 1년쯤 지나니까 그쪽에서 좀 안 좋은 제안을 했고, 저도 사실 그래서 저랑 이제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공익제보를 했습니다. 당시 뭐 어떻게 보면은 협업을 하고 있는 관계였고 개인적으로도 친한 사람들이었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그 불법에 가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공익제보를 해서 하루아침에 그쪽이랑 연관된 걸 모든 걸 다 끊어냈어야 됐어요. 그래갖고 정말 헐레벌떡 다시 사무실 구하고 새로 시작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의 일로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왜 그 김규현 변호사든 강혜경 씨든 박종원 대령님을 돕게 됐느냐라고 하면 뭐 연이 닿아서도 있지만 저희 자체도 다 공익제보자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게 된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공익제보를 하게 되면 공익제보를 할 만큼 정보를 가졌다는 건 내부자였거나 정말 개인적으로 친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랬던 사람들한테 이제 사기꾼이다, 배신자다 이런 얘기를 들어가면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면서 해야 하는 게 공익제보고, 어떠한 경우에는 너도 한패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저희도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사실 진짜로 저희 변호사들이 사회 진출이 아무래도 빠르지 않은데 군제대하고 한 1년 있다가 바로 그 일을 겪어서 정말 사회의 쓴맛을 봤지만 또 변호사로서 저희가 공익제보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넷다 약간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사무실 주차장 가는 길입니다. 청량리의 스웩을 느낄 수 있는. 되게 보통 변호사 사무실 하면은 네. 그 지하로 들어가고 뭐 건물 생각했는데 청량리는 노상입니다. 여기 보이는 저기 댄스라고 써있는 저 건물이 저희 사무실이에요. 앞면은 그래도 그럴싸하게 됐는데 네, 뒷면이 좀 빡셉니다.
저희 맨 처음에 개업했을 때는 제가 정장 입고 돌아다니면은 뭐 하는 사람이니 엄청 많이 물어봐서, 그때는 지금보다 제가 5살 어렸기 때문에 돌아다니면서 매일 다른 데 밥 먹으면서 명함 돌리고 변호사입니다 막 이렇게 엄청 힘들고, 그때는 진짜로 막 상담 오시면은 막 애야 변호사님 불러와라. 그래서 사실 진짜 개업 초기에는 이렇게 더운 날에도 막 3피스 일부러 입고 그랬어요. 좀 나이 들어 보이고 좀 이렇게. 왜냐면 제가 편하게 입는 순간 변호사로 안 보더라고요. 그래도 내부는 되게 잘 해놨어요. 안녕하십니까. 윤서연 오셨어요. 윤서연 변호사님 언제 오세요? 10시 넘어서 오실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그런데 오늘 얘기 좀만 언제쯤 오신지 확인만. 네. 10시 반에 상담이 있으니까 그 전에. 다행이네.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저희 펌의 장점입니다. 모든 변호사님의 책상이 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책상입니다. 왜냐면 대표가 허리가 안 좋기 때문에. 저희 4명 다 그 몸이 안 좋아서 좀 앉아서도 하고 일어서서도 하는 이렇게 핸드폰 그 책상으로 다 돼 있고. 잠시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정우성 변호사입니다. 네.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정장 입고 다니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24시간이 되게 모자랄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또 이게 다 돼요. 이제 워낙 나라의 큰 사건을 또 다루고 계시니까. 근데 사실 저희의 턴은 한번 지나갔죠. 사실 그래서 여유는 좀 생겼습니다. 저희가 바빴을 때는 사실 작년 말이랑 올 초가 진짜 바빴고, 특검이 통과가 되면서 오히려 저희보다는 특검의 턴으로 넘어가서 저희가 특검에 조력하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한참 박정훈 대령님 재판 준비할 때 강혜경 씨 그 조사 검찰로 따라다닐 때에 비해서는 상황은 훨씬 낫죠. 왜냐면 창원에서 했잖아요. 그리고 조사가 아침 막 9시에 들어가면 밤 11시 반 이렇게 끝났었거든요.
그러면 저희 새벽 5시 기차 타서 창원 내려가면 9시 그러면 비몽사몽 하면서 시작하고 11시 끝나면은 KTX가 없어서 그 프리미엄 버스 타고 오면은 집에 오면은 아침 5시. 그러면 다시 출근해야 되니까, 왜냐면 사건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상담이 있는 경우도 있고 재판이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거 커버하고 이제 소속 변호사님들 보고 받고 막 이러려면. 김희견 변호사 그때 청문회 한참 막 증인 나가고 할 때 네. 집이 이쪽이랑 아. 저랑 멀지 않고 이래서 항상 제가 태워다 줬는데 그때 뚜껑을 열었더니 굉장히 화를 내더라고요. 시끄럽다고. 아. 친하신가요? 네. 검사 때부터 친했고, 그 형 검사, 저는 법무관 이때부터 친했고, 사실은 저보다 거의 4살, 제가 빠른 899, 그 형이 85년생이니까 3살 4살 형이고, 근데 기수는 제가 높아요. 그 형이 8기고 제가 7기여갖고. 선배. 네, 제가 선배죠. 하지만 형이죠. 그래서 사실 검사 때 우연치 않게 만나갖고, 제가 그때 당시 법무관 때 저를 조금 힘들게 했던 검사님을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뒷담화를 했는데, 갑자기 누구지? 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얘기한 적이 없고 그냥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짓을 했다라는 식으로만 얘기를 했는데, 이름이 나오니까 너무 깜짝 놀고, 알고 보니까 그 저랑 있었던 청에서 그 다음 청으로 갔던, 거기서 같이 근무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갖고 같이 열심히 뒷담화를 하면서 친해졌죠. 그러다가 이제 검사 옷 벗고 이제 이후에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도 이제 친하게 지내고 막 이랬었는데, 한 번은 이제 기자분들이랑 친한 기자, 서로 개인적으로도 친한 기자분들이랑 규현이 형이랑 술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한 2시간 넘게 늦게 오더라고요. 자기 일정 때문에 저희가 다 광화문으로 잡았는데, 아니 그래서 그 규현이 형 빼고 지인 기자 2분, 저랑 해서 나머지 3명끼리만 술을 먹다가 2시간 뒤에 와갖고는 얼굴 시뻘개져갖고 해병대 옷 입고 갖고 씩씩거리고 있길래, 저는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막 시국 사건이나 이런 거에 여력을 쓸 수가 없었던 상태고, 거의 그 이제 개업, 그때 다시 재개업을 하고 나서 막 저희 사무실 신경 쓸 때라, 그래서 형 뭐 늦게 왔으면 미안하다고 해야지, 뭐 이렇게 술도 약간 됐으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화를 내더라고요, 엄청.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때가 이제 최상병 사건 특검이 이제 거부권에 막혀서 돌아와서 재발을 했는데 이제 부결된 거죠.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그때 이제 형 막 울고, 알고 보니까 거기 막 국회 가서 울고 온 거예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아,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전 아예 무슨 사건인지 몰라서, 막 형 뭐 그래 왜 아예 왜 아이고 형 뭐 좋은 일 하시네 막 이렇게 하다가, 이제 형이 이제 술도 한 잔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너도 이제 좀 먹고 사는 것도 먹고 사는 거지만 좋은 일 좀 해라. 그래서 뭐 예. 네. 이렇게 해서 뭐 진작에 얘기했죠. 사실 막 장난처럼 얘기했지만, 그래서 진짜 할 생각 있냐, 그래서 나도 이제 뭐 회사 어느 정도 뭐 돌아는 가니까 뭐 너무 여기에 내가 모든 걸 다 쏟을 순 없지만, 나도 뭐 좋은 일 하면서 좋은 일 하면서 살면 좋지. 나도. 그리고 박정훈 대령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저와 같은 공익제보처럼 느낌이 있어서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뭐 알았어 형 도와줄게 이렇게 해서 술자리에서 얘기가 되고, 다음날 술에 취해서 힘들어하면서 아침에 딱 일어났더니 단톡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변호인 단톡방에. 분명히 들어갈 때 막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구승아, 너는 뭐 바쁘니까 의견서 쓰지 말고 사실조회만 해라. 사실조회만 하는 건 힘들지 않을 거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사실 그 변호인단에 들어가는 것도 영광이고 사실. 그런데 뭐 너무 막 바쁜 일은 안 시키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해서 사실조회를 했는데 대통령 번호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기자분들이 이제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그때 뭐 하다가 운동하다가 살짝 다쳐서 엑스레이를 찍었나? 그래서 엑스레이 찍고 나오는 20분 동안 전화가 1000통이 넘게 왔어요. 그리고 핸드폰이 스스로 계속 울리다가 그 진동으로 바꿔놨는데 계속 울리다가 계속 오니까 이거를, 그리고 문자가 그 부재중 콜이 계속 뜨잖아요. 빠빠빠빠빠 계속 뜨니까 얘가 알아서 꺼졌어요. 그냥 과열돼갖고. 그래서 사실조회가 제일 힘들었고
함정이었구나. 근데 그렇게 시작하고 한 달쯤 됐는데 갑자기 규현이 형이 JTBC에 나오네? 갑자기 공익 제보를 하네? 난리가 났죠. 그래서 막 변호인단 그 화상화 회의 하면서 막 이제 막 난리 나고, 이제 박정원 대령님이 약간 자기와 같다. 옳은 선택을 해줘서 고맙다. 같이 가겠다라고 이제 결정을 내려주셔서 이제 같이 다시 계속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 통화가 나오면서 하나씩 사건의 실체에 가까워지고 재판을 하면서, 그 와중에 이제 갑자기 국회에서 불러서, 저도 난생 처음은 아니지만 다른 일 때문에 가긴 갔지만 청문회를 가본 건 또 처음이잖아요. 변호인으로서 청문회를, 입법 청문회다 뭐다 이렇게 계속 수차례 가고, 국정감사 때도 가고, 그런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로서 겪기 쉽지 않은 경험들을 할 수 있었고, 그것도 또 정말 떳떳하게 자랑스럽게 좋은 일을 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도 너무 좋은 기회였고, 너무 감사하고, 사실 좀 공감이 많이 됐죠. 박정원 대령님한테. 저는 그렇게 고결한 사람은 아니지만 박정원 대령님처럼 좀 그때 되게 힘들어 하실 때니까, 그때 당시 뭐 이렇게 윤석열 정권 일찍 끝날지도 몰랐고, 지금이야 특검에 와서 막 고위공직자들이 이제 와서 말을 뒤집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말을 막 기밀이네 뭐네 하면서 다 안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막 주진우 형 같은 사람들이 김규현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 계속 고소하고, 그래서 제가 또 규현이 형 변호도 도와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검사 출신 변호사를 변호하는 일도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해보게 되고, 그래서 참 되게 개인적으로 변호사로서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였고. 그러면 박정원 대령 변호하시면서 가장 분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을까요? 어젠가요?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뭐 실토를 했다고 하는데, 임기훈이랑 이시원 공직기관 비서관 이런 사람들이 청문회 나와서 기밀이라 말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면서 약간 진짜 계속 그랬거든요. 되게 얄밉게. 그리고 이종섭 장관이랑 김계한 사령관은 아예 대놓고 위증까지 했고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사실이 아닌 걸 뻔히 아는데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한테 수사권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서 너무너무 화가 났었어요. 진짜로 너무 분했고, 제가 막 진짜 많이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저랑 김규현 변호사랑 그냥 비슷한 연차들로만 한 10명, 20명만 주면 우리 3달 안에 우리가 밝혀낼 수 있다라고 막 떠들고 다닐 정도로 사실 진짜 너무 뻔한 거짓말들이었었는데, 다행히 특검이 돼서 훌륭한 검사님들이 이제 들어가니까 요즘 승전보가 막 빵빵 울리고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실체, 이제 왜 임성근을 구했는가, 그 구명 로비까지 치고 올라가려면 아마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저희보다 이제 특검이 이제는 정보력이 더 많아진 상황이니까 더 잘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좀 그때 막 비웃었던, 우리가 권력이 있어, 우리는 지금 뭐 너네가 건들 수 없어라고 하면서 막 국가 기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했던 사람들에게 납득 가능한 처벌이 와야죠. 그리고 사실 고생하신 게, 박정원 대령님도 엄청 고생하셨죠. 진짜 말도 안 되게 보직해임 당하셔갖고 뭐 하늘과 막 구름과 막 얘기하실 정도로 진짜 너무 심심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 그 부하들도 되게 고초를 많이 겪었어요. 인사상 고초나 얼마나 많이 겪었겠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것까지 나중에는 포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번에 특검 하면서 그 12.3 내란 당시에 소극적 행위를 했거나 저항했던 사람들한테 특징이나 이런 걸 준다고 하는 것처럼, 최상병 수사 외압 관련해 갖고 버텼던 수사관들, 그 장교들에 대해서도 저는 어느 그 보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모 중령님은 정말 엘리트셨는데 갑자기 막 민원실로 배치되는, 어떻게 보면 보복 아닌 보복을 받으셔갖고 재판정에서 그래서 정말 눈물바다였어요. 왜냐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그런 선택을 하겠냐.
그러니까 진실을 위해서 박정훈 대령님을 위해서 막 녹음도 제출하고 막 이렇게 해주셨거든요. 사실 권력에 붙는 거야 아니 권력이랑 척을 지는 거기 때문에 붙는 정도도 아니고 척을 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었는데 되게 담담하게 내가 군인으로 살아오면서 아들에게 거짓말하지 말라고 가르쳤다 하면서 막 이렇게 울먹거리는데 그 자기가 고쳐왔을 때는 그 정말 덤덤하게 있던 박정훈 대령도 진짜 대령님이 막 어깨가 막 떨리더라고요. 그때 정대령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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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리 와! 2년 동안 그렇게 핍박받고 지금 뭐 회복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저희는 박정훈 대령이 본래 직을 찾으신 것뿐만 아니라 명예 회복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 옆에서 든든히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평화로운 나라, 정말 내려놓는 나라를 만들어서 우리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되고요. 우리 박정훈 대령 그동안 마음고생 컸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에 대한민국은 희망과 꿈이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화이팅!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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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역전의 용사분들이 계셨네. 가운데로 오셔야 됩니다. 이제 거기에 대한 저희가 사실관계를 맞춰가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면보양 소령 관련해가지고 좀 조사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세요? 제 허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체크하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세요. 저는 괜찮습니다. 익숙해갖고. 다음번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세요. 뭐하고 있죠? 그래도 10시엔 끝났잖아요. 강혜경 씨가 조사받을 때는 진짜 1시, 막 김태일 소장님도 1시, 2시 이렇게 넘어간 것도 많고, 게다가 여긴 서울이고 창원에서 1시에 끝나면 정말 답이 없는데, 지금 오늘이 윤석열 경무 2주기더라고요. 네, 2년 뒤에 저희가 그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 대령님은 참고인으로, 저희 변호인으로 와서 장장 9시간 진술을 했습니다. 쉬는 시간도 거의 없었고, 사실 빨리 끝날 줄 알고 쉬지도 못하고 저는 밥을 좀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예 식사도 못하고 있어요. 10시에 끝났다는 건 아직 충분히 귀가할 시간이 남았다는 거, 오늘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아마 1회에서 2회 정도는 추가 출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동석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몸은 좀 힘들지만 저희가 재판할 때에 비하면 그때 당시에는 윤석열 정권이었고 정말 막막했거든요. 증인들이 나와서 뻔한 거짓말을 하는데도 저희가 수사권이 없다 보니까 밝혀낼 수도 없었고 이랬는데, 이제는 특검이 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출석을 해서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을 함께 하는 서 너무 즐겁습니다. 그 부분은 너무 즐겁고, 쉬는 시간에 박정훈 대령님한테 이 촬영이 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박정훈 대령님이 워낙 즐겨보시는 프로그램이고 되게 힘을 많이 얻으셨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정치 1번지에서 잊지 않고 박정훈 대령님을 계속 상기시켜 주셨고 응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 댓글이나 시청자분들께서도 꾸준히 박정훈 대령님을 응원해 주신 덕분에 박정훈 대령님이 버틸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관심 잊지 말아 주시고 좀 더 응원해 주신다면
우리가 바라던 소기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